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호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눈폭풍에 이어 올해 첫 큰 눈이 내린 12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시당국의 철저한 사전 대처로 10인치가량의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시내 교통 상황이 원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갑자기 몰아닥친 눈폭풍의 영향으로 얼었던 도로가 채 녹기도 전에 또다시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출근길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난 폭설 때 뉴욕시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어 교통비까지 인상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폭설에 뉴욕시 위생국은 염화나트륨을 대량 살포하고 뉴욕시 정보통신위원회의 캐롤 포스트 위원은 각 뉴욕의 5개 지구마다 제설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제설 차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눈폭풍 때 늑장 제설 작업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뉴욕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제설 작업에는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This is not too bad. The first one was horrible. The second one was mediocre. We had about 6 inches. This here, if you can look around in front of the house, I have strong winds, over 15 inches of snow. 오늘 밤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눈이 낮부터 그쳤지만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가 오는 18일 다시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날씨 변화에 시민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작년 말 폭설에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미국 뉴욕시가 이번엔 눈이 내리기도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 큰 눈에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당국은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제설 작업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365대의 염화칼슘 배포 차량과 1,700대의 제설차가 대기 중이며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제설 작업에 나설 근로자들과 긴밀한 연락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지난해 성탄절 직후 폭설이 쏟아졌음에도 시 당국이 신속하게 제설 작업에 나서지 않아 뉴욕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이 고조됐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감원과 예산삭감에 불만을 품은 시 공무원들이 고의로 제설 작업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연방검찰까지 나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11일 올해 첫 모임을 열고 이종식 신임 의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가 11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새해 첫 모임을 열고 박종훈 전 의장에 이어 새롭게 뉴욕 직능단체를 이끌어갈 신입 이종식 제30대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이종식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은 한인 동포사의 경제에 힘찬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을 저희 올해의 화두로 삼고 자원으로 삼고 협의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많은 회장님들 계신데 제가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듯이 참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힘을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식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 직능단의 협의체를 이끌어온 박종훈 전 의장과 허영우 전 기술인협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임 박영원 기술인협회 회장에게 회원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회원들 간의 신년할애를 마친 뒤 각 단체별로 주요 활동 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는 1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내일협회 회원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며 뉴욕 한인 식품협회도 27일 대동연회장에서 신년할애식을 겸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 한인 청가협회는 29일 대동연회장에서 청가인의 밤의 행사를 개최하고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는 다음 달 5일 대동연회장에서 구정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직능단체 회원사로 가입한 뉴욕교사협의회는 오는 22일 NIU에서 한인동포 정규학교 교사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명절 설날을 알리기 위해 설날학교 안가기 운동과
설날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국문화원이 11일 맨하튼 트라이베카 영화관에서 2011 한국영화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영화인 맨발의 꿈을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다양한 국제의 관객이 함께한 한국영화의 밤 현장을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맨해튼 트라이베카 극장에서는 한국문화원 주최로 2011 한국영화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첫 작품으로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이 상영됐습니다. 동티모르의 히딩크로 불리는 김신한 씨와 동티모르 아이들이 축구로 꿈을 이루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4개 국어를 포함하고 있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갔습니다. I loved it. It was amazing. I cried lots.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객석에서는 관객들의 박수와 탄성 등이 이어졌으며 영화가 끝나자 커다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간 뒤 감독과의 Q&A 시간을 통해 관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기쁘고요. 감독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영화의 밤 첫 상영은 관객들의 만족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이 마련한 차기 한국영화의 밤 행사에는 김용화 감독의 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가대표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한국서울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 기업 구글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통해 3대의 특수 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지역 등 5만여 킬로미터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 촬영뿐만 아니라 무선 랜망에 설치된 무선기기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촉구했습니다.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육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육자회담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북측이 이를 보여줄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노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을 달성해야 하는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간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모든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언급해 한국의 자위권 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3일 도쿄에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을 만나 전투기 구매를 권유했다고 미 관리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국방관리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기타자와 방위상에게 일본의 전투기 역량 강화를 위해 F-35 통합 공격기와 F-18 호넷, F-15 이글 등 3종의 전투기 구매를 고려한 것으로 제의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미 국방부가 일본 측에 각 전투기의 장점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전언은 최근 중국과 일본이 랴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인 젠-20 시험비행에 나서면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구매 기정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수뇌부들이 연일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경계심을 표출하고 나서 미 국방 당국의 판단 근거와 언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이 향후 5년 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도 12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실험을 결합해서 본다면 지역은 물론 미국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 사령탑들이 잇따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한 것입니다. 세라 페일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페일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자신을 중상 모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블러드 라이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블러드 라이블은 불자대로 번역을 하면 피해 중상 모략이 되겠지만 유태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에도 반유태 단체들이 유태인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며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게브리얼 기퍼스 의원이 유택이라는 점에서 페일린의 블러드 라이블 언급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신적 부적격자의 총기 구입 관리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용의자인 제라드 리 레프너가 사건 이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버젓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총기 판매점에 들어가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정신질환 환자들의 총기 구입을 철저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 갖고 총기 구입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12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 재고 감소와 달러 약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유는 전날 종가보다 75센트 오른 배럴당 91.8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15만 배럴 하락한 3억 3,31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 예상치는 140만 배를 감소했습니다. 특히 선물 인도 지점인 오클라호마 쿠딩의 재고량이 11만 7천 배를 감소해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구제 금융설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를 확산시켰던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것도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업률이 20개월 연속 9%를 상회하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파트타임은 물론 과거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현재 전체 실업 인구수는 1,450만 명이며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640만 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연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기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의 55%가 이전 직장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공황 이후 임금 삭감 정도가 가장 크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상당 기간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철은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물질보다도 강하고 견고한 유리가 개발됐다고 사이언스 데일리지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대 과학자들은 유리 고유의 깨지기 쉬운 성질과 반대로 작용하는 높은 전단율을 가진 금속인 팔라듐을 합금한 금속 유리를 만들어냈다고 네이처 머틸리어스 최신호에서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팔라듐을 함유한 물질은 부피 대 전단율이 높아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광범위한 가소성을 보이며 이 때문에 깨지지 않고 구부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해 말 제설 지연으로 호된 비난을 받았던 뉴욕시가 이번에 만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1,700대의 제설 차량을 동원해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가며 밤샘 눈치우기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300대의 차량을 동원해 염화 칼슘을 뿌려 도로가 얼어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정부는 특히 GPS 카메라가 달린 감독 차량들을 투입해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 점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경제가 생산 지출,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2개 관할 지역 가운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경기가 나아졌다며 다만 금융 부문에서 지역별로 개선 상도에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 하락과 주택 압류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중견기업이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IT에 대규모 섬유단지를 조성합니다. 니트 의류업체인 세아상혁은 11일 IT의 수도 포토프랭스에 있는 IT 어페러 센터에서 미 국무부, IT정부, 미주개발은행과 섬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날 축제와 퍼레이드가 내달 12일 열립니다. 퀸스 한인회와 설날위원회가 주최하고 피터구 시의원과 프러싱 경제환경개선지구가 혼하는 이번 설날 축제는 오전 11시 프러싱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는 퍼레이드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일원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15일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뉴욕시 일원에 눈발이 가볍게 흩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리는 눈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5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비대위 모임을 가고 이현택 회장 후보와 이준호 수석부회장 후보가 11일 김상진 공동의장에게 제출했다는 신원증명서 접수증을 직접 확인한 비대위원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모임에서 두 후보의 자격 박탈이 마땅하지만 출마 의지를 고려해 당초 19일이던 미비 서류 제출 마감을 28일로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연장된 기한 동안 또 다른 후보가 출마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단독 출마로 신원조회를 통한 회장 선출이 아닌 경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달 3일로 다가온 한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설잔치 행사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프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와 뉴욕 한인봉사센터 프러싱 경로회관, 코로나 경로회관은 설날 당일 10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을 초대해 떡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가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졸업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공공정책연구소가 12일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 대학의 졸업률이 높을수록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평균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37년 전통의 모피의 명가 대호모피가 2010-2011 겨울을 맞아 새롭고 다양한 신상품으로 오는 1월 16일까지 뉴욕 뉴저지 필라 각 매장에서 동시에 대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모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퀸지 YWCA에서 2011년을 맞아 1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겨울 컴퓨터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컴퓨터 기초반에서는 타자 치는 것부터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 이메일 활용과 문서 작성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새해를 맞아 13일 저녁 뉴욕 한인회 밤 및 미주 한인회 날 연례 만찬을 엽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 캐티 블랙 뉴욕시 교육감 등 연방 및 주요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서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찰 간부와 한인들의 화합의 장이 열립니다. 지역의 모든 경찰 간부들을 초청해 공로를 인정하고 한인 사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뉴욕 브롱스 한인노인회는 설날을 맞이해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지역 노인들께 떡국 점심 초대 행사를 엽니다.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베드포드파크 장로교회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한성동문회에서 신묘년을 맞아 1월 22일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한성중고 신년 할애식을 엽니다. 동문 간의 친목과 깊은 우애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부부가 함께하면 회비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는 브로드웨이, 그리니치 스트리트, 웨스트 하우스턴 스트리트 14번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국 이민자들이 모여 살아 불리어진 이름으로 현재는 고급 주택가로 유명합니다.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 갑자기 몰아닥친 눈폭풍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일 오후 늦게부터 큰 눈이 내린다는 기상예보로 또다시 지난해 양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모든 시민들이 긴장 속에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행정당국의 성의 있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 지난해처럼 최악의 교통대란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보였습니다. 내린 눈의 양으로만 볼 때 이번에 내린 눈의 양도 뉴욕시 평균 제설량이 8에서 12인치로 제법 많은 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기 시작한 11일 오후부터 시내 각 주요 길목에는 염화나트륨을 가득 실은 제설 차량들이 등장해 시내 주요 간선 도로변에 솔트를 살포하고 불도저를 장착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도로 주변을 누비면서 부지런하게 제설 작업에 임해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조차 커다란 불편 없이 차를 몰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눈폭풍 때 늑장 제설 작업으로 청문회 등을 통해 많은 비난을 받았던 뉴욕시로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제설 작업에 그 어느 때보다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 행정당국이 이번에 보여준 성의 있는 제설 작업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단지 행정당국의 이번 제설 작업이 단 한 번의 선신성 공취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은 아직도 2달여간 지속될 예정이므로 시 행정당국의 변함없는 행정조치가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중순경인 18일경 또다시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다양한 날씨 변화 속에서도 시민들은 평소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게 될 경우 전날 밤에 미리 쌓여있는 눈을 대강 치워둠으로써 아침에 편안하게 차량을 눈에서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나섬으로써 업무 시간에 늦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요구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기상 대란이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통증병원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후 어깨의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의 어깨의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빗장뼈가 부서진다든지 그 다음에 팔에 있는 뼈가 부서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이 깨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어깨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인대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없고 오른쪽 어깨가 손상이 됐으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깨를 둘러싸가지고 어깨를 못 움직이게 꽉 잡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프더라도 어깨를 매일매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깨가 굳어버립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